중국의 젖줄인 양쯔강, 그러니까 장강 하류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양쯔강 상류마저도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세계 최대 수력 발전용 댐인 샨샤댐이 올해 처음으로 숨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하류 지역의 수위도 높아질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폭우가 더해지면서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앙적 수해가 닥친 이 중국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수력부의 창장수력위원회는 10일 이날 오후 2시와 6시 싼샤댐의 23개 홍수 방류 수문 가운데 1개를 열어서 물을 방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올해 첫 방류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날 수문 개방으로 유출량은 초당 22,700입방미터에서 31,000입방미터로 늘었습니다. 싼샤댐의 하류에 이미 홍수가 생겨났고 피해가 막심함에도 이날 수문을 개방하게 된 것은 이 양쯔강 상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초당 45,000입방미터의 홍수 물마루가 12일 전후에서 이 싼샤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창장수력위원회에 의해 발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기준 싼샤댐 수위는 159.9m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년 평균보다 15m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싼샤댐의 수위가 이렇게 높음에도 그동안에 방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8일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하류 지역에 추가 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싼샤댐이 수량 조절을 하면서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마철 진입 이후에 싼샤댐은 83억 4천만 입방미터 물을 저장해서 중하류 지역의 홍수 부담을 덜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수 조치는 둥팅호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라고 창장수력위원회는 부연을 했습니다. 싼샤댐이 이렇게 방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 창장, 그러니까 양쯔강의 상류에 그만큼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이고, 덩달아 하류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지역이 양쯔강의 지류인 후난성 외양시 화룽현의 둥팅호입니다. 이 둥팅호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전체 약 20km의 뚝을 가지고 있는 둥팅호가 지난 5일 불과 10여 미터 정도 붕괴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붕괴 폭이 무려 226m로 늘어나면서 피해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5m 깊이로 47.64제곱킬로미터의 농지와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인근 주민 약 6천여 명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둥팅호의 수위가 이렇게 중국인들이 입에 회자되는 것은 이번 수위 자체가 완전 인재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둥팅호 제방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위험 수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상모래 주머니조차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방이 터지면서 허겁지겁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둥팅호의 제방이 붕괴되자 당국은 제방 사이로 아예 트럭을 통째로 빠뜨려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칸에 실렸던 모래는 급류에 휩쓸려서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장된 트럭만 18대, 그리고 준설성 2척도 가세해서 흙을 뿌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응 조치들이 제방의 기반을 흔들면서 붕괴를 더 확대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둥팅호의 제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일 오후 4시쯤인데 그때 모래주머니만 있었더라도 얼마든지 제방 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번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둥팅호 제방 붕괴를 인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충칭에서도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칭시 된장현 홍수통제 및 재구호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6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저우시의 수해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정저우의 진수이강은 불과 5개월 전에 25억 위안 한 4,731억 원을 들여가지고 뚝 보강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홍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부실공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허투루 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방 보강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쁘게 만들기 위한 타일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빗물을 배수하는 파이프도 없었고 홍수 조절 및 배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정저우 동부 저지대의 도로가 강처럼 변했는데 그런 공사는 전혀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면서 어느 누구의 감독도 없이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저우 수해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사평론가인 왕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부패가 생겨나게 되고 이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재의 주장 그대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이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를 감시할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프로젝트 자금의 20에서 30%는 부패 자금으로 흘러간다라고 말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상당한 피해의 대부분이 인재와 부패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부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중국 지도자들이 재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현지 지도자들은 너무 높고 막강해서 현장에 가지도 않고 과시만 한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개사된 노래가 SNS를 달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중국 인민들의 공경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돈이나 퍼주는 시진핑을 조롱한 내용이 담긴 이 노래가 SNS에서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곳곳에서 상상도 못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여러 곳에서 속출합니다. 관영 CCTV도 이를 속보로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진핑을 비롯한 고위 지도부가 방문해서 피해를 살피고 피해 주민을 격려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과거 리커창 총리는 충칭의 홍수 피해 장소로 날아가서 장화를 신고 현장을 누볐던 것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중국 곳곳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산 피해도 극심하지만 중국 내 사회 기부금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영 CCTV는 9일 재무부와 수장부가 후난성 등 12개 성과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재정재해기금 8억 4,800만 위안, 한 1,605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금 지원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시민들의 재난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시민들이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를 통해 하기보다는 1대1로 직접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부하면 어떻게 쓰여질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자선단체들은 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부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심지어 구조대 지원도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소위 IT 기업들의 기부가 급격히 줄어든 탓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기부는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부와 관련된 조직인 The Finance Line은 지난 1998년 장강 홍수와 2008년 웬추안 지진 때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위안의 기부가 이루어졌지만 올해 수해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사회가 팍팍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 민간기업가의 말을 빌어서 이유는 명백하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실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또 외국의 기업들과 자본이 중국을 떠난 것도 이런 기부금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그전에는 이 외국계 기업들이 앞장서서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또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 등 비정부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도 기부금 급감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사회 분위기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기부 문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엄청난 재해가 발생한 그 배경에는 공무원의 무능과 부패가 숨겨져 있고 또 자선단체까지 공안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있으니 원활하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중국의 수혜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또 샨샤댐 방류라는 엄청난 뉴스까지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저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